자, 가단락의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가지문의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위의 세 가지 법 모델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등장했으나 앞선 모델을 각 모델이 대체하며 법 체계를 지배해온 것은 아니다. 각각의 법 모델이 고유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가진 채 현재의 법 체계 안에 공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건 세 가지 법 모델이 각 시대의 요구에 따라 등장한 것은 맞지만 지금 등장하면서 앞서 있는 모델들을 야 저리 꺼져 바로 차버려서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체해버린 것이 아니라 대체한다는 것은 결국엔 앞선 모델들을 필요 없으니까 폐기 처분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만들어진 법 체계만이 존재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세 가지 모델들이 각각 공존하면서 그것 각자들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종합 정리는 이들 각자들의 지금 공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해보면 가의 1단락은 지금 통시의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나왔던 자유주의적 법 모델의 목적과 한계라는 각각의 키워드 이것들이 대변하는 특징을 지금 사회주의적 법 모델도 역시나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단락의 중간 부분에 이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라고 하는 이런 시작점을 토대로 해서 역시나 1단락의 마지막까지 목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단락에서는 그런데라고 시작하면서 법적 구제가 과도할 경우 그러니까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 과도한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폐해, 문제점들을 계속 길게 A로 묶어서 2단락 전체를 지금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락에서는 지금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등장한 절차주의적 법 모델의 지금 목적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죠. 근데 한계는 왜 안 나올까요? 네, 이 이후에 나와 있는 법 모델이 등장할 줄 알았고 그리고 시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더 이상 얘기하려면 가단락이 되게 길어지니까 그것을 막고자 하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목적만 나와 있고 문제는 나와 있지 않는 이런 조금 다른 점이 있네요. 자, 이번에는 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시문 나로 넘어가 보면 자, 첫 단락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첫 단락을 한번 보시면 재산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But 그러나 사회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서는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지금 아마 눈치 빠른 학생들은 알아채셨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저도 조금 둔감한 편이거든요. 그래도 좀 감이 왔어요. 어떤 감이 왔냐면 이 앞에서 얘기했던 자유주의적 법 모델과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 그러니까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 이것이 각각 1단락에서 내용이 지금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어디요? 그러나 이전 재산관계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거 어떤 거예요? 지금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는 목적, 자유주의적 법 모델의 목적이잖아요. 이건 계약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나 사회 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는 약사고를 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약자 보호를 위해서 법률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 이거는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고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을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된다. 이거는 자유주의 법 모델인 것이겠죠. 예, 각각 이 두 가지 법 모델이 적용되는 내용들이 1단락에 제시가 됐죠. 그러면 지금 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지금 약자 보호를 위해서 법률로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 그 각각의 두 가지 경우를 지금 이 다음 단락부터 보여줄 거예요. 네, 당연히 그러한 구조가 나오겠죠. 1단락은 그 내용밖에 안 되겠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 실생활의 사례로 연결되는지를 우리 한번 눈여겨볼게요. 자, 2단락 가볼게요. 임대차의 경우 그 내용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의 목적물이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는 계약만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임차인 보호, 임차인, 물건을 빌리는 사람, 임대인,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 그러면 임차인 보호, 약자 보호겠죠. 자, 그때 계약만으로 개인의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자유주의 법모델이 자유주의 법모델이 파생된 계약만으로는 이것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했으니까 2단락의 주된 내용보다 첫 시작은 뭐다? 사회주의적 법모델이 적용된 실생활의 사례다.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계약보다 우선 적용된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다. 아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계약보다 우선 적용된 제도가 뭔지 도대체 또 구체적으로 찾아야겠죠. 예컨대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이 법들이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임차인에게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된다. 자, 임차인에게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된다. 박스치고 이것이 뭐라고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사회복지권 법모델이 지금 법률로 지금 보호하는 제도죠. 자, 보호를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자, 한편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자, 계약 갱신 여부는 뭐예요? 계약을 갱신한다는 건 계약을 새롭게 다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계약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재계약 여부를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의사 표시할 수 있다. 임차인이. 그러면 계속 읽으면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요구한 경우 임대인이 이제 계약 그만합시다. 네, 지금 최단 존속 기간 내에 일정 기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일정 기간 전에 지금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요구한 경우는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 종료 예정일부터 최단 존속 기간만큼 임대차가 연장이 된다. 네. 자, 2년을 계약을 했으면 지금 그 갱신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나 계속 쓸 거예요. 그러면 2년이 그냥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갱신 요건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인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약서에 써놔야 된다는 거예요. 갱신 요건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써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 임대인은 이 빌려주는 사람은 지금 건물주는 이 법들에 규정된 갱신권을 사유로 증명해서 갱신을 거절해. 근데 안 되겠어요. 저 이런 것 때문에 안 돼요. 이걸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데 갱신 거절 사유의 예로 제일 지금 확실한 예가 뭐냐면 임대인 건물을 빌려주거나 아파트를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임대인이 임차물이 주택에 실거주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 들어가 살아야 되거든요. 세금 문제 때문에 제가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갱신거절 사유가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갱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건 마지막에 요 사항은 임대인을 보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요건 예외 상황이니까 지금 임차인 보호의 예외 상황이니까 자유를 중시해서 자유주의 법모델 계약을 중시하는 계약을 우선시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단락 갈게요. 잠시만요. 아까 실컷 이거 해가지고 끝냈는데 가서 보니까 지금 녹화가 이렇게 안 됐더라고요. 또 찍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냐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자, 3단락 가겠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계약으로 재산관계가 정해지는 경우일 때 계약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우선시된다는 건 자유주의 법무들이 우선시된다. 시민들의 자유가 지금 최대한 보장하는 게 우선시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임차인을 보호할까요? 임대인을 보호할까요? 임대인을 보호할 가능성이 높죠. 자, 계속 가면 두 번째 문장 갈게요.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다. 그런 소멸한 임차인이 이제 임차물을 빌린 물건, 빌린 공간을 이제 사용할 권리가 이제 소멸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을 보호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임대인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해. 슈퍼 의리야. 슈퍼 임차인이야. 돈 많은 임차인이야. 그러면 지금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지죠. 네.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지금 계약 후 재산 관계가 정해진 경우를 우선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컨대 임대차 종료 임차원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 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는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이 된다. 원상 회복하고 나가라 라는 것이 지금 우선시 된다는 거예요. 계약이 법률, 임차인을 보호할 권리, 보호하는 것보다 지금 계약의 권리가 훨씬 더 우선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학원도 지금 임차물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주와 원장님, 임차인이 원장님이 지금 임대인이 건물주에게 계약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쓰겠습니다. 학원을 쓰겠습니다. 하고 지금 계약을 맺고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제 나가야 되죠. 그러면 이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나갈 때는 임차인이 원장님이 이 지금 공간을 들어오기 전과 똑같은 상태로 원상 회복해주고 나갈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없어지니까 그건 당연히 지금 임대인을 위해서 해주고 나가야 될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되는 거죠. 이건 계약으로 우선 거기에 써놓고 지금 임대인의 건물을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또한 읽어볼게요.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무슨 얘기야? 지금 보증금이 상한액을 초과했다. 보증금을 2천만 원을 정해놓고 2천만 원만 내면은 지금 보증금을 채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 상한액 2천만 원보다 예를 드는 거예요. 2천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내고 들어온다. 그러면 보증금을 저는 돈이 좀 있어가지고요. 보증금 한 5천쯤 내고 들어올게요. 이렇게 되면 이 지금 임차인 슈퍼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보호해줄 필요가 없는 거지. 아까 나왔었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존속 기간 정하지 않도록 계약했다면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야, 이러면 진짜 그러니까 최단 존속 기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으면 이제 임대인이 건물주가 이제 우리 계약 좀 내시죠, 끝내시죠 라고 종료시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3단락에서는 계약이 우선시 돼서 임대인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에 실생활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지금 앞에서는 지금 법률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해 주려는 그러한 실생활 사례, 최단 존속 기간, 그 다음에 지금 갱신요구권, 계약 갱신요구권 이 두 가지 이것을 실생활의 사례로 들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3단락에서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임차인이 되게 돈 많은 지금 임차인의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고 임대인의 지금 임차물을 지금 임대물을 더 중시해서 지금 그 계약이 우선시되는 이런 사례를 보여줬던 거죠. 마지막 단락 가볼게요. 마지막 단락에 뭐가 나올까 이제 얘기 다 나온 것 같은데, 자,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절차는 법관이 주도하는 재판 절차인데 여기서 당사자들은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분쟁 해결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자, 이때 조정 절차를 주관하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를 위해 자료를 수집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 시작되며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따라야 한다. 결국에는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 마지막 단락에서 재판 절차와 분쟁 조정 절차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지금 실생활의 사례로 지금 잘 정리가 돼서 지금 지문에 수록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 절차가 필요하다. 근데 이때는 당사자들이 각자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출하면 되는데 분쟁 조절 절차를 그 이전에 앞서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지금 양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만나서 서로 분쟁을 원만하게 합의를 보세요. 합의로 해결하세요. 라고 한 이러한 제도인 거죠. 그런데 이때 조정 절차, 분쟁 조정 절차를 거쳐서 지금 합의를 할 과정에서 각자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지금 제출하는 건 똑같겠죠. 그런데 지금 그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 언제 이런 자료를 지금 모으고 그다음에 또 그걸 제출하겠어요. 그래서 조정위원회가 그들을 대신해서 지금 근거 자료를 수집해 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임대인보다는 지금 임차인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마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마련된 듯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런데 분쟁 조절 절차가 지금 양쪽이 다 합의가 오케이 해줘, 얘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분쟁 조정 절차 할게요. 지금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둘 다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나 안 할래요. 그냥 재판 해주세요. 라고 하면 분쟁 조정 절차는 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잠시만요. 지금 요게 잘 녹화되고 있는지 볼게요. 네, 아직까지 잘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녹화를 위해 가지고 이번에는 비행기 모드로 눌러놨어요. 에어플레인 모드. 그래서 저기 다른 데서 연락 오면 지금 이게 동영상 촬영이 끊기는 듯해요. 그래서 아예 연락을 다 오는 것을 쓸데없는 스팸 오는 것 다 차단했습니다. 이런 걸 토머스 토커 이렇게 TMI라고 하나요? 투머치 인포메이션인가? 자, 어쨌든 계속 가보면 4번을 한번 풀어보죠.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뭘까요? 라는 거죠. 일단 가부터 한번 우리가 내용을 한번 찾아보면 가는 통시의 구조예요. 목적과 한계, 그걸 보완할 목적으로 보완할 목적이라는 건 해결한다는 얘기죠. 그걸 해결하는 지금 해결책이 나왔고 다시 해결책의 목적과 그 다음 문제점 나왔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또 문제점을 해결하는 목적, 지금 법모델의 목적이 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1번 가는 특정계를 지니는 의의와 가치를 목적과 함께였죠. 틀렸죠. 그 다음 2번 시대의 요구가 반영된 방안의 추진 내용 과정에 대해 좋아요. 괜찮은데? 시대의 요구가 지금 세 가지 법모델 시대의 요구에 따라 등장했어요 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방안의 추진 내용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거 맞고요. 그 다음 나는 통시적 과정이니까 그 다음에 나는 특정 과제 해결을 위한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정 과제 해결은 뭐예요? 지금 약자 보호를 위해서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약자 보호라는 특정 과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그 제도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에 정해놓은 최단 존속 기간 보장, 그 다음에 갱신요구권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금 재판 절차와 분쟁 조정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거 맞죠? 자,
3번 볼게요.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볼게요. 가는 나와 달리 사회현상 분석과 여러 학자의 이론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 학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4번 나는 가와 달리 문제 해결을 위한 등장한 방안이 과도하게 적용될 것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밝히고 있다. 자, 나에서 안 나오고요. 가에서 나와요. A로 묶은 이달락 첫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 그 다음 줄 법규범에 의해 침범당한 경우가 생긴다. 네, 여기까지 지금 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방안이 과도하게 적용될 그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있는 거죠. 5번 볼게요. 가와 나는 모두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의 방안들이 지닌 한계점을 비판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 이거는 가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나는 뭐예요? 지금 계약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약자고를 위해 법률로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2단락과 3단락에서 지금 각각 지금 비교해주고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5번. A를 바탕으로 기업을 이해하는 가장 적절한 것. 두두두. 자,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한다. 이러한 악순환은 뭘까요? 자, 앞에 문장, 바로 앞에 문장 볼게요. 법규범이 삶의 세계 점점 더 깊숙하게 개혁하게 되어서 타인 자율적 조절 기능 더욱 망가진 과정이 반복이 된다. 자, 그럼 그 좀 앞에, 맨 앞에 문제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 그런데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 삶의 세계를 구성해온 고유한 직업 윤리 등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 가능적 규범을 가능적 성격을 띈 법규범에 의해 침범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어때요? 그 결과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되고 사회의 통합이 법에 의해 판결된다. 법에 의해 와해된다. 법에 의해서 깨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더 법 규범이 세지면서 개입하는 경우가 우리 삶에 개입하는 경우가 점점 더 늘어나면서 사회적 자율조정 기능은 망가지게 되는 거,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됐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3번 보죠. 1번, 법이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점점 더 의존하는 땡. 자율적 조절 기능이 법에 의존하는 거죠. 2번, 근대법의 기본 원리를 철저히 고수하는 법 정책으로 인해 문제 해결을 지체된다. 근대법의 기본 원리는 뭐예요? 지금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거죠. 자,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이 지체되는 게 아니죠.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에서 법적 규제는 지금 개인의 자유를 지금 제한하는 거죠. 자, 아니고요.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 지금 점점 더 강화되면서 생겨나는 문제죠. 다음 3번. 이전에는 법적 규제를 통해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까지도 법의 해결 과제가 된다. 자, 법적 규제를 통해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까지 그런 거 뭐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친구 간에 다 말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났을 때 담임 선생님이나 학생 주임 선생님이 지금 데려다 놓고 지금 양쪽의 말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화해시키는 이러한 지금 해결 과정을 거쳤었는데 이런 해결 과정이 이제 사라지고 그러니까 자율적,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 자리를 누가 변호사 대동에서 우리 변호사예요. 그러면서 법대로 하죠. 이렇게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볼게요. 4번 갈등 상황에서는 문화적 전승되는 문화적 규범이 법규범보다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아니죠. 거꾸로 돼야 되죠. 5번 삶의 세계에 대한 법의 반사 빈도가 점점 더 줄어들어 법의 규범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깨진다. 아니죠. 점점 더 늘어나서 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깨지는 거죠. 또 법으로 해. 지친다 지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6번 넘어갈게요. 가와나를 이해한 내용, 이해한 학생이 보인 반응은 적절하지 않은 것 볼게요. 자, 일단 1, 2, 3, 4, 5번을 보실 때 지금 첫 주어를 볼게요. 자유주의적 법모델은 2번 사회복지법 법모델은 3번 절차주의적 법모델은 4번 자유주의적 법모델은 지금 5번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과 절차주의 법모델은 모두 이렇게 지금 각 법모델의 내용을 먼저 시작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의 내용과 잘 연결됐는지 이거를 봐달라는 얘기 같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1번 자유주의적 법모델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계약을 법이 존중하여 계약은 자유주의적 법모델에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내용이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죠? 법이 여기에 원칙적으로 개입하면 안 되는 거죠. 당사자들 간의 원만히 이루어진 계약에 지금 법이 개입하면 안 되는 거죠. 자, 2번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 약자 보호를 위해서 법적 규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약자 누구? 임차인의 생업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임대인의 재산권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다. 네, 강자의 권리에 침해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거죠. 3번 절차주의적 법모델은 임대차 분쟁 조정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보겠고, 이거는 절차주의적 법모델의 정확한 목적을 명시해 준 거죠. 적절하고요. 4번 자유주의적 법모델은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과 달리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야 한다고 본다. 네, 그러면 자유주의적 법모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 임차인 누구예요? 임차인의 갱신 요구, 이거는 약자의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에 해당되는 거죠. 네, 지금 자유주의 법모델이 아니라 사회적 복지국가적 법모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자유주의적 법모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4번이 적절하지 않은 정답이 되겠죠. 5번 볼게요. 사회복지국가적 법모델과 절차주의적 법모델은 모두 임대차 갈등을 다룰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아닐 수 있음을 고려한다. 맞죠? 지금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지금 가에 보시면요. 지금 일단 네, 가 절차주의적 법모델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마지막 단락 마지막 단락이 아니라 3단락에 보면 절차주의 법모델에 따르면, 자, 그 다음 그 시작점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밑에 내려오면 또한이라고 있어요. 권력과 자본이 논의의 장에 개입해 일부가 발언권을 독점하거나, 일부는 누구예요? 권력과 자본을 독점한 지금 사람들, 권력과 자본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발언권을 독점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이 대등한 관계가 아닐 수 있음을 절차주의적 법모델은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제시문 나를 볼게요. 지금 첫 번째 단락 그 세 번째 줄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이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미 지금 임차인 같은 약자 보호라고 했으니까 이미 임대인 같은 경우 지금 자본과 권력이 있는 이 강자와 약자가 나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네, 그래서 5번도 적절합니다. 자, 그러면 나를 바탕으로 할 때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나를 바탕으로 할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원상 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하는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이때는 임대인을 우선시 해준다라고 했죠. 임대인의 임대물을 지금 임차인이 빌렸던 임차물을 보호해주는 거, 임대인이 빌려준 물건을 보호해주는 거, 이거 우선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건 왜 그래요?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의 상가가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아니게 된 거죠.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기 때문이죠.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납득하시겠죠? 자, 그래서 4번이 제일 적절한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앞에를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나와 있나 한번 볼까요? 자, 나의 3단락 보시면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임차인의 경제를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 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 지금 계약이 우선 적용이 되는 거죠. 납득하시겠죠? 8번 볼게요. 가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하나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거는 앞의 내용을 잘 숙지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보기 내용이에요. 보기에서 우리가 어떤 키워드들을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지금 어디로 돌아가서 빨리 그 내용 확인할지 여부를 결정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기 내용 볼게요. 갑은 자신 소유한 A주택과 B 상가를 을에게 임대하기로 계약하면서 두 개를 불리네. A주택하고 B상가. 자, 그 다음에 볼게요. A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을 정했어요. 그런데 B상가의 임대차 기간은 정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자, B상가의 보증금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한대요. 자, 그러면 을은 지금 어때요? 슈퍼 임차인인 거죠? 별로 법으로 보호해줄 필요가 없어 보이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내용이잖아요. 자, 두 번째 단락 가볼게요. 두 번째 내용이에요. 갑이 위에 두 법에 규정된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을에게 A주택과 B상가에 대한 임대차 종료를 주장했으나 을은 갱신을 요구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최단 존속 기간을 정한 이 주택은 갱신 요건이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임대차 기간 정하지 않은 지금 상가 건물은 지금 갱신 요건을 요구할 수가 없겠죠. 더군다나 지금 보증금 상한액을 초과한 그 금액을 냈기 때문에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지금 을에게 A주택과 B상가를 반환하고 함으로써 분쟁이 생겼죠. 그 다음에 마지막 갑이 지금 을은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를 분쟁을 해결하고자 제안했으나 갑이 이를 거절하여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갑이 A주택에 실거주할 계획이 있을 걸 증명한 경우 갑과 을 간의 A주택의 임대차는 갱신되지 않는다. 자, 나의 지금 2단락 마지막 문장이요. 자, 찾았죠? 근데 단 위에 한번 이 지금 그 앞 문장 읽어볼게요. 이러한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인정된다 라고 했죠. 네, 지금 주택은 임대차 기간, 최단 존속 기간 이거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임대인은 이 법들에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해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갱신 거절 사유로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면 실거주할 계획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 갑과 을 간의 A주택 임대차는 갱신되지 않겠죠. 그렇죠? 적절해요. 자, 지금 나의 2단락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게 나와 있죠. 2번, 을이 갱신 요건이 행사하여 임대차 기간이 연장할 수 있다면 이것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한 의무 규정이 적용된 것이다. 네, 이거는 지금 어딜 보냐면 가에 지금 여기 1단락에서 지금 밑에서부터 6번째 줄 지금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되어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늘어나는 게 바로 이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의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리갱신 요구권 행사, 임차인의 지금 보호를 위해서 마련한 법률 규정이죠. 그러니까 적절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3번. 을은 갑에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 주장할 수 없다. 왜? 임대차 기간 정하지 않았잖아요. 최단 존속 기간이라는 걸 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보증금도 상한액을 초과해서 지금 지불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어디로 알 수 있어? 나의 3단락 볼게요. 가의 밑줄 친 부분, 그 다음 문장. 또한 여기 찾았죠, 여러분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재단 존속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당사자는 자유롭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러면 3번도 적절한 게 되고요. 4번 볼게요.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이 B상가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것,
시민 개개인의 자유가 가비에 보장된 것이다. 네. 지금 임대차 종료시킬 수 있는 거, 임대인의 권리를 계약을 우선시하는 경우에 해당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지금 나의 3달러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주택의 상각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닌 계약으로 재산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시민 개개인의 자유가 가백에 보장된 것이다. 네,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법모델인 계약으로 재산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5번 볼게요. 갑과 을 간의 A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 해결 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을을 위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안 돼요. 을은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를 분쟁 해결하고자 했으나 갑이 이를 거절해서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 절차를 넘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쟁 해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분쟁조정위원회는 을을 위해 자료를 수집할 수 없겠죠. 자, 여기까지가 8번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9번. 자, 9번은 좀 특이해요. 지금 뭐가 특이하냐? 지금 A, B, C, D, E 지금 밑줄 친 단어들이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 각각 다른 단어예요. 이럴 때는 지금 각 단어의 자릿수 서술어의 자릿수를 보면서 따져보면서 이 문자 구조를 살펴봐서 그것이 같은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는 신문기사를 주장에 근거 삼았다. 삼다, 뭘 삼어? 지금 누가 무엇을 뭐로 삼어? 이 세 가지 서술 지금 그 자릿수 세 가지를 지금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죠. 네. 그러면 이걸 한번 지문에 나와 있는 걸 볼게요. 근대 국가는 주어, 그 다음에 보호하는 것을 목적어, 1차적인 존립 이유로 부사어, 그래서 삼았다.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는 주어, 신문기사의 목적어, 주장의 근거로 부사어. 네. 그래서 삼았다. 네.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1번이 답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우리 지금 2026 학년도 6월 모의고사를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시문 가나로 사회문화 지문이 지금 법지문이 나온 최초의 지문이에요. 그래서 의의가 더 있고요. 근데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일단 구조적인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형식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회문화 법지문이 오히려 이 인문지문 가나처럼 나오게 되면 이처럼 가나 유형을 나오게 되면 굉장히 속으로 박수를 쳐야 된다고 했죠. 왜? 이 까다로운 법지문이 가나로 나오게 되면서 평이하게 지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우리는 지금 쉽게 눈여겨봤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나로 느리긴 했지만 지문의 분량을 늘려놓긴 했지만 지문을 많이 늘려놓긴 했지만 그 내용조차도 역시나 법 개념을 실생활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 나온다라는 것을 지금 절대 위배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회문화 지문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 가나 유형이 사회문화 지문으로 나오게 되면 당황하시지 말고 지금 이 법 개념들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를 잘 따져 물으면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법 개념들이 조금 더 법률 용어의 난해함을 가져가기보다는 이제 실생활에 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는 쪽으로 많이 변하고 있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특이나 수 안에 지금 법률과 관련한 내용들이 나오면 그것들과 밀접하게 살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이 강의 듣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